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트레이더님이 오늘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는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LG 시스템 트레이더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고 특별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강과 2강 잘 들으셨다면 오늘 3강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LG 시스템 트레이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시스템 트레이더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트레이더님의 그 일상을 좀 아는데, 최근에 너무 바쁘신데, 그런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강의를 위해서, 강의 자료와 함께 방송을 해주시는 거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어제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일단 어제까지 주문 전에 어떤 설정들을 네.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문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주문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OCO 주문 방식으로 어떻게 수익 공간을 고립시키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죠. 그 부분을 잠깐 좀 소개드리면서 마무리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그 후반부에는 좀 경제 지표 부분에 대해서 상하 관계를 좀 설명드리고자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실전 매매를 직접 실현을 해주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실전 매매에 대한 부분 스킬이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았지만 실전 매매에서 좀 실수를 한다면 그 또한 리스크 관리에 노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레이더님, 네, 강의 시작을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대해서 저희가 모의 투자로 함께 알려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스킬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해외 선물 주문 그리고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주식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많이 거래법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스탑 주문 부분이죠. 스탑 주문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게 해외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만의 독특한 주문창, 클릭 주문창이죠. 최근에 주식 쪽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해외 선물만의 스킬이 가장 돋보여야 되는 게 클릭 주문창입니다. 스피드한 움직임 때문에 빠른 클릭 주문으로 대응을 들어가셔야 되죠. OCO 주문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저희의 LG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부분도 같이 한번 후반부에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고 시연은 본격적으로는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해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스타트는 스탑 주문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밋 주문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탑 주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본적인 리밋 주문은 주식에서 평소 거래창에서 보던 주문과 같습니다. 매도를 위에가에서 현재 호가 라인 그리고 현재가 대비 위에 호가 라인에서 매도를 높게 그죠? 현재가 이상에서 매도를 치시는 게 리밋 주문의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즉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목표로 하는 게 리밋 주문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 스탑 주문입니다. 왜 이 개념이 존재하느냐?
일단 현재가 이상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주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에다가 주문을 넣으시게 되면은 현재가가 이 가격을 터치할 때 주문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밋 주문과 차이가 있고요. 왜 이런 주문을 쓰느냐? 사실상 어떤 종목이든 저가 매수로 매수하고 고가에서 매도하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투자를 하실 때 모든 구간에서 다 수익을 보실 수 없습니다. 손절 구간으로 내려가실 때는 칼같이 손절을 내보내셔야 되죠. 손절 개념이죠. 손절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탑 주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추세 진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추세 진입이 아니고요. 주로 저항선을 돌파할 때 공략하는 방식이 추세 진입 돌파 추세죠. 스탑 주문으로 돌파 추세를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한번 모니터링을 드리면은 이쪽 라인에서 스탑 주문의 필요성, 라인에서 만약에 저항선이 이쪽에 있다. 저항선을 돌파를 하셨어요. 돌파를 하셨을 때 이 추세 방향으로 따라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특정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따라 들어갈 때 46.50이라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돌파가로 따라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럼 그 가격에서는 스탑 주문으로 걸어 놓으셔야 이 추세대로 따라가서 매수를 쭉 먹어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스탑 주문을 안 거시고 단순히 리밋 주문으로만 대응을 하신다면은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상황일 때는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항선 돌파 개념을 공략할 때 스탑 주문을 사용하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에서 만약에 진입하시고 나서 빠지신다.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해 놓으셔야 되죠. 손절 라인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탑 주문으로 청산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기계적 청산을 통해서 심리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지시킬 수 있는 방식이 스탑 주문이고요. 그 필요성입니다. 차트를 100%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적 손절 혹은 추세, 변동성 대응 주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스탑 주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해외 선물 시장에 더 많이 쓰이는 주문이지만 최근은 이제 주식 쪽에서도 활용이 늘어나는 주문이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만의 독특한 주문창이죠. 클릭 주문창. 빠른 스피드한 움직임 때문에 일반적인 주문창으로는 대응이 늦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빠르게 주문을 넣고 빠질 수 있는 그런 클릭 주문창이 존재하는데 이 주문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주문 칸에 클릭만으로 빠른 주문이 되시는 겁니다. 이쪽에서 뭐 리밋이면 리밋, 스탑이면 스탑. 그냥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주문이 들어가시고요. 해당 가격에. 그래서 스피드한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서 빠르게 아래쪽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겠다. 클릭으로 바로 주문을 넣으실 수 있고 바로 주문을 매도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드한 주문이 가능한 주문창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OCO 주문을 통한 수익 손절 자동화. 이 부분은 후반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미리 진입가에 대해서 손절가와 목표 청산가를 설정함으로써 자동화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입한 후에 더 이상 터치 없이 가만히 두시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변동성 왔다 갔다 하다가 수익 구간 가면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보내주고요. 손절 구간으로 내려가면 손절로 깔끔하게 청산을 해줍니다. 기계적인 손절이기 때문에 어떤 진입한 후에 심리적인 변동성으로 손절 구간이 커진다거나 혹은 수익 구간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시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OCO 주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주문창에 있는 뭐 잔량이라든가 뭐 히스토리 그리고 뭐 상품 검색 이건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잔고 부분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OCO 주문이죠. 클릭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더 쉽지만 OCO 주문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HTS 상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익 실현 버튼을 누르시면은 진입가 대비 몇 틱 위에 10틱 혹은 뭐 15틱 설정값을 넣어두시면은 이것만큼 위쪽에서 이익 실현가를 설정을 해두실 수 있고요.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 실현 포인트까지 가면 청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깔끔하게 기계적으로 청산이 나오고요. 반대로 손실 제한을 걸어두시게 되면은 손절 방향으로 떨어지실 때 기계적으로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10틱에 털어야겠다라고 했는데도 10틱 가면 못 터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없애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동시에 말씀드렸던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을 둘 다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추적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좀 생소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이걸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목표가 그리고 추적 손실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5틱이다. 예, 5틱을 도달하면은 추적 손실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게 있죠.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서도 더 높이 올라가길 기대하지만 떨어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팔지 못하고 어깨에 팔아야 되는 경우죠. 예, 그 경우를 대비해서 엔틱만큼 떨어졌을 때 청산을 던지게 되는 게 추적 손실 방식입니다. 예. 이 기능의 장점은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서도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가 있죠. 네. 수익 구간으로 더 올라가게 될 그렇죠. 경우에 5틱보다 더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0틱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20틱 대비해서 여기 설정한 추적 손실 틱수만큼 떨어졌을 경우에 청산을 던지게 됩니다. 즉 어깨에 파는 거를 계속 유지해서 따라 올라가서 추세 공간을 계속 고립해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목표 손실 제한, 추적 손실을 동시에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적 손실 기능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 도달 후 최고점 대비 엔틱 아래까지 빠질 경우 청산, 즉 어깨에 팔겠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많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해외 선물의 이런 클릭 주문 창은 특화된 그런, 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린 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일단 클릭 주문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종합, 차트로 좀 보여드렸잖아요. 클릭으로. 그런데 이, 클릭 주문에 대해서는 클릭으로 매수 들어가셨다면은 매도로 청산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우선이라는 그런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 추적 손실 이런 다양한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신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무리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그 모의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그 해외 선물 창을 보지 못하신 분들 이런 종합 차트와 거래를 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능에 대한 부분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주문 창까지 해드렸는데 자, 이어서 뭐 어떤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우선은 클릭 주문 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네. 시연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네,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좀 연결이 되도록. 네, 지금 창을 함께 열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HTS. 오늘은 어제 장에는 휴장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30분의 개장 이후에 빠르게 시장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모의 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 기능들 지금 함께 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장은 조금 시장이 흐르지 않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어제까지는 이제 독립기념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래량 부분이 유입되지 않았고요. 오늘부터 기관들이 본격적인 거래량을 유입하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0대 넘게 계속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저희 매도 포인트 첫날 드렸던 이제 041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내려가지고 있죠. 지금 0892까지 해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약 150틱 정도 넘게 빠지는 네.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시연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릭 네. 주문창에 대해서 익숙하시도록 제가 모니터링만 한번 드릴 겁니다.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클릭 주문 창이죠, 그게. 네. 네.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클릭만으로 주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클릭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리밋에
바로 한 계약이 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클릭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뭐 스탑이면 스탑, 리밋이면 리밋, 주문이 바로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스피드하게 주문이 체결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결을 제가 바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들어갔나요? 네, 넣으시면은 됐네요. 바로 이렇게 체결이 들어가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물량에 대해서 빠르게 청산을 던지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물량을 넣으시면은 빠르게 청산을 들어가실 됐네요.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진입 들어갔다가 바로 지금 동일 단가에 바로 팔고 나왔죠. 네, 방금 전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서 매수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매수로 들어갔다가 바로 팔고 네. 나오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OCO 주문 기능이죠. 이 부분 OCO 많이 주문 헷갈리시니까. 기능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CO 주문을 설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천연가스로 매매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유로로 보여드리고 유로인가요? 있고요. 네. 잠시만요. 자, 설정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모의 투자를 함께 지금 따라 하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보시면 OCO 주문 같은 경우에는 HTS 자체 기능이기 때문에 네. HTS 상에서 어떤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뜨시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후에 활성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익 실현, 손실 제한, 추적 손실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들이죠. 이 세 가지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시고요. 하나하나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주문을 넣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로 지금 제가 5틱 위에다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5틱 올라가면은 네.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손실 제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틱 아래에다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5틱. 보시면은 위로 5틱, 네. 아래로 5틱 해서 손실 구간으로 떨어질 경우도 5틱. 한번 이렇게 손절이죠? 테스팅만 해보실게요. 네. 자. 네,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가시면은 지금 변동성이 나오실 때 아래 위로 스탑에 2계약, 지금 위에 리밋에 2계약이 걸려 있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터치하게 되면은 청산이 나가시게 됩니다. 네. 지금은 제가 좀 모니터링만 드리는 용도니까 좀 빠르게 물량을 빼보도록 하고요. 네. 수익 구간에서 취소하고 물량을 빼도록 하고요. 네. 청산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시고 추적 손실까지 같이 활성화를 시키실 경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추적 손실을 제가 5틱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를 10틱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면 진입이 일단 한 계약이 들어가시고 2계약을 넣으시면 아래로 10틱 아래 손절 라인이 걸려 있고요. 네. 위로 10틱에 이익 청산 목표가 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용어가 달라지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익 청산이라는 단어에서 목표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적 손실과 같이 함께 세트로 구성이 되었죠. 지금 이 경우는 10틱 올라갔을 경우에 목표가가 활성화되고요. 추적 손실이 함께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0틱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경우 고점 대비 추적 손실 틱수 5틱이 빠지게 되면은 청산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서 OCO 주문을 통하면 기계적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문에 있어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가적인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OCO 주문을 넣으신 상태에서 시장가로 바로 또 청산을 하고 싶은 경우가 계세요. 그러실 때는 이제 전체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시장가로 바로 청산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청산 포인트 보내셨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주문 흐름에 일반적인 주식 주문에서 쓰시는 주문창 대비해서 빠르게 진입과 청산을 보내실 수 있고 기계적 청산과 손절을 보내실 수가 있다는 점. 네.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은 계속 매매하시려고 네네.
계속 그 모니터만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또 시장의 그렇죠. 변동성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도 좀 마음의 편이 심리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리 가격을 걸어놓고 다른 일을 보러 가신다거나. 네. 웬만하시면은 다른 일을 보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어떤 그럼요. 심리적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개념이지 이 과정 자체가 특히 HTS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창을 끄시면은 이 HTS 주문이 사라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해외 선물은 같이 차트를 모니터링 하신다는 개념으로 모니터링 쭉 하시면서 네. 심리적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개념으로만 기계적 청산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리적인 그 부분에 그죠? 대해서 보완하는 정도로. 네. 매번 모든 시청자분들이 해외 선물 거래를 처음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네. 수익 공간을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손절을 한번 크게 나시고 나서는 수익 공간을 조금만 가시면 빠르게 털어버리시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네. 본인의 원칙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 청산과 손절 라인을 기계적으로 딱 설정해 놓고 그거대로 원칙 대응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칙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시거나 시장에 뭐 따라서 출렁출렁 되신다면은 뭐 워낙 또 손절도 많이 걸리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가격대에 대해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전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점이 더욱더 앞선 그런 명제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클릭 주문창을 이용해서 어제 실전 매매 이어서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처음 접하신 분들도 오늘의 기능까지 HTS를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제 저희가 마무리 시간에 경제지표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부분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가 좀 시간이 밀리면서 경제지표 그런 부분도 트레이더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지표가 많이 쏟아지는데 자, 그 부분에서 어느 지표를 가장 먼저 봐야 하는지 제일 그게 어렵다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런 우선순위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좀 모니터링을 드리고자 PPT를 가져왔는데 네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 핵심 요약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HTS나 혹은 뭐 KR인베스팅닷컴 등의 사이트로부터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HTS 안에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종합주문창 아시죠? 네, 네네. 종합주문창에도 이 부분이 내장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언제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표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아셔야 이제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다음 페이지는 최근에 지금 기관들의 우선순위를 좀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기관들이 미국 기관의 자금 운용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에 중국 지표들에 대한 중요성도 올라갔다는 점 제가 네. 참고해 드리고자 이 기관들의 자금 운용 순위를 좀 나타내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거래하는 종목은 CME 종목입니다. 그죠? 미국 종목이죠. 그래서 네. 핵심적으로 미국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지표 중에 가장 센 지표가 뭘까요? 미국 지표 중에 가장 센 지표. 네. 지금 어떤 화면에도 거죠? 뜨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이 모니터링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기준 금리가 가장 센 네. 부분이죠. 네. 매번 옐런 의장과 FOMC 회의에서 발표를 하는 기준 금리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 그렇죠. 이렇게 대표적인 기준 금리 발표 시점이 있는데 네. 이 시점이 되면은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 혹은 인하가 될지를 가지고 매번 논쟁이 생기고요. 경제 지표들의 예민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차트의 예민도가 올라가고요. 예민해지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민도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기준 금리가 발표됐을 때 최고 강변동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이 타이밍에는 포지션을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변동성을 피하자. 그렇죠. 네.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예측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정말 애널리스트적인 제대로 된 기관들의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진입 포인트와 목표가를 설정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점. 네. 일반적인 단타 트레이딩으로 여기서 진입하신다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만 기준금리 예측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네. 참고 드리고요. 네. 너무나도 당연해서 기준금리가 네. 1번이라는 사실을 좀 잊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발표가 모든 기준 경제지표들의 첫 번째가 되고요. 네. 모든 경제지표들의
상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목표가 기준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혹은 달러 가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기준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제가 좀 우선순위를 드릴 거예요. 절대적인 1위는 당연히 영순위로는 기준금리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죠? 네, 제가 아까 FOMC죠. 그죠? 네. 잘하시네요. 네. FOMC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발표하는 게 FOMC 회의록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FOMC 회의록 그리고 FOMC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발표될 때는 실질적인 연준의 의사를 파악하시기 가장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강변동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지표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나고요. 이때 포인트에서는 금융 관련 종목들은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의 회의록과 성명서다. 이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실질적으로 제로금리가 FOMC가 종료될 때 2015년 12월 17일이죠. 발표될 때 강변동성을 보여줬던 차트고요. 네. 10년 국채 선물 60분봉 차트 그리고 S&P 60분봉 차트입니다. 이때 포인트에 하이웨이브 캔들은 이제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긴, 그죠? 그냥 단순히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시장을 흔들어댄 흔적입니다. 네. 여기서 방향성을 예측하셨다면은 손절 나셨을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렇죠. 아무리 방향성 하방으로 예측하고 상방으로 예측하셨다 한들 위아래로 한번 크게 흔들고 나면은 손절로 포지션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10년물, S&P 뿐만 아니라 오일이나 상품 선물까지도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이런 금리 결정 시점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의해서 좀 특히 금융 종목들을 조심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건축 승인 건수, 건축 주택 판매 이런 지표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지표들을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유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기준금리나 FOMC 회의록 대비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지표라서 제가 두 번째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지표들 때문에 포지션을 빠져나오시고 혹은 청산하시고 반대로 예측을 하시다가 손절이 나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 지표들은 오히려 미국 지표들 중에서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표들입니다. 별 3개짜리를 달고 있어요. 중요도로 따지면 이제 어떤 기관들 중요도로 따질 때 항상 별 3개짜리를 달고 나타나지만 이 건축 허가 건수, 건축 관련 지표들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을 적게 가져간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포지션을 상품 선물들은 특히 빼실 필요가 없고요. 꼭 빼신다고 하더라도 유로, 달러 등의 딱 통화 관련 종목들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택 건축 건수 이런 지표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 2008년대 이제 모기지 부분 때문에 어떤 건축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기초 자산으로서의 중요도는 있지만 이 건축 건수 관련된 부분들이 매번 선물 시장에 예민하게 통화와 금리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어떤 기반 산업으로서 나중에 위기 상황이 왔다면은 그때 시점에서는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예민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지표를 좀 극대화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구분을 하니까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지표는 어떤 지표인가요? 이제 다음 지표는 당장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가 있는 지표죠. 어제 좀 힌트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지표죠. 고용 지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목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제가 지금 고용 지표, ADP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표 이거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같이 리스팅을 드렸는데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위험 지표는 아닙니다. 이때 보통 목요일 9시 반에 발표가 나는데 서머타임이 됐을 기준으로 이때 포인트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을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되는 지표가 연속적으로 하방으로 나온다 혹은 상방으로 나온다 라고 됐을 때 다음 달의
비농업 고용 지수를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써드린 거고요. ADP 비농업 고용 지수는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선행 조사입니다. 네, ADP는 조사기관이고요. 네. 선행 조사치가 발표될 때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변동성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변동성을 크게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발표 때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빠지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중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은 발표 시간이 동일하세요. 매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한 번에 세트로 묶어서 고용지수 발표 타이밍이구나. 이렇게만 알고선 포지션을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화에 뭐가 있었죠? 이번 주요? 네. 월화 독립기념일. 그죠? 네네. 독립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료 수치 발표 시간을 변동을 가져갑니다. 많이 시간대가 그렇죠. 변동이 되죠. 네네. 그래서 이번 주 변동 시간은 원래 수요일, 금요일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목요일, 금요일로 발표 시간이 옮겨지셨고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PPT로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드렸죠. 네. 한번 오늘 제가 추가로 시간대 변동을 같이 한번 모니터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지표가 앞서서 뭐 중요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시간과 이런 변동의 사항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아. 지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어지러워라고 하실 분들 있으시지만, 정말 이 간편하게 좀 시간대별로 정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이 독립기념일로 이런 발표가 좀 늦춰진 만큼 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집중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네. KR인베스팅닷컴 들어가서 네. 지표들을 모니터링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지표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거래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지표들만 보시면 되죠. 뭐 최근에 이제 유로 지표에 대한 변동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유로, 미국, 뭐 홍콩 거래하시는 분들 홍콩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주 발표 같은 경우에는 발표 시간이 전부 목금으로 몰렸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오늘 발표까지도 오늘 이따 새벽 3시로 목요일로 넘어가면서 발표치가 FOMC,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이게 FOMC입니다. 새벽 3시 발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포인트 빠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ADP 공영변화 9시 15분에 발표죠. 이때 포인트 빠지시면 됩니다. 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마찬가지로 빠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업률, 비농업 고용 지수 모두 다 9시 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빠지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모니터링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지표들을 고용 지표라는 중요 지표까지 모니터링을 드렸어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두 가지 지표 네. 모니터링을 드렸고 나머지 방금 보셨던 ISM 지표라던가 뭐 소매 판매 그리고 뭐 GDP 이런 부분들이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사실 GDP 혹은 뭐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은 우열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다 동일한 우열 관계를 가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판매 혹은 비농업 고용 지수 정도만 다른 우열 관계를 가졌다라고 보시고 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우열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인 발표다 보니까 어떤 큰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혹은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소비자의 직접적인 변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기본적인 변동성은 있죠. 저는 포지션을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차트가 방향성이 완전히 터닝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점, 단기적 변동성 후에 기본적인 가치평가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제가 나열해 드리자면 기준 금리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성명서 그리고 고용지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 판매 GDP, PPI, CPI 이런 지표들이고요. 주택 관련 지표는 사실 논외의 포인트죠. 네. 거의 약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미국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지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로 유럽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주도권도 유로로 슬슬 넘어갔다고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기준금리, 유럽에 대한 기준금리 발표 최근에 있었죠. 예. 이 부분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주로 자주 가져갑니다. 예. 네, 맞아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제일 핵심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는 트럼프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고 보셔도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발언에서 조심 있는 발언을 가져가고 성명 횟수도 기자회견도 굉장히 작게 가져갑니다.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편이죠. 근데 22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럽이 어떤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기자회견을 잡고 발표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매주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캐칭하셔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 총재 발언 한 번에 유로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로의 변동성이 커지면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 인덱스도 유로의 변동성에 따라서 같이 네. 연계가 되겠죠. 네, 어떤 동일한 부분에 차트를 거의 가져가는 상태가 달러 인덱스이기 네, 때문에 네. 시스템 매매적으로 차익 거래가 거의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기축 통화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50%가량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나머지 통화까지도 끌고 가는 경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유럽은행에서 기자회견을 최근에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통화 종목들까지도 강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유럽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파운드죠. 영국 파운드 이런 종목 그리고 호주 그죠? 호주도 이제 영국 지배권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유로나 영국에 대한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리스크 관리상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특한 지표가 유럽에 네. 하나 있는데 이제 어떤 독일 지표예요? 지유 경기 기대 지수라고 아. 이제 독일 유럽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수치인데 사실 경제 전문 기관들이 분석하는 지표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독일 지유 경기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유럽 안에서는. 예.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될 때는 유로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로는 좀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 FMC에 이어서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제 지금,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가 전반적인 세계 시황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이제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좀 흔들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유럽 쪽에 대한 지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많이 한대요. 이 발언에 따라서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양적 완화 축소냐, 계속적으로 유지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 가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는 만큼 이 부분 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어서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저번에 유럽 드라기 총재가 제로 금리를 처음 시행할 때 네, 2016년 3월 10일이죠. 네, 이때 포인트에서 다른 통화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네. 좀 보여드리고자 차트를 가져왔는데 네. 다른 통화들은 이제 엔화나 뭐 위안화 그리고 뭐 파운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축 IMF 통화 바스켓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IMF 통화 바스켓은 다른 통화들 간의 연동성을 얼마나 비중을 가져가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네, IMF에서 이제 핵심적인 통화들을 구성해서 그 통화들 간의 연동성 비중을 뭐 달러는 50, 나머지 통화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0 정도를 주고선 연동성을 가져가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을 하느냐. 유로가 변동성을 가져가면은 엔화도 당연히 같이 변동성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파운드도 같이 변동성을 가져가고요. 다만 달러가 흔들 때는 나머지 통화들이 거의 동일한 차트로 끌고 가지만 유로가 변동성을 준다거나 혹은 파운드가 변동성을 줄 때 엔화의 변동성은 약간 차트가 다르죠. 그러네요. 동일하게 가져가진 않지만 분명히 같이 변동성을 끌고 간다는 거. 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됐고요. 저번에 브렉시트 때 핵심적으로 반발을 했던 국가가 또 일본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네. 브렉시트는 어떤 영국의 국익을 위한 정말 이기적인 판단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일본이 반발을 들어갔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게 맞습니다. 브렉시트라는 거는 유럽에 대한 어떤 보존 혹은 다른 기축통화 국가들에 대한 생각 없이
정말 영국이 잘 살기 위해서,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 시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빠져나옴으로써 파운드 자체가 불안정성을 가져갔죠. 파운드가 그렇죠. 급락을 보였고 불안정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엔화나 다른 통화들은 뭐 급상승을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원하던 통화 정책과는 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다 혹은 뭐 다른 모함들을 좀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통화 가치에 대한 네. 불이익을 피하를 많이 했죠. 네, 맞습니다. 자, 이 통화적으로 엔화 대비해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지표도 있나요? 네. 어떤 종목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지표 중심으로 해서 네네. 모든 국가들이 다 기준 금리나 뭐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뭐 호주 그리고 뭐 홍콩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 네. 기준금리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의 관련 연설, 회의록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시면 된다는 점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거 네. 같이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표 발표가 각 종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또 그들의 상관관계까지 쏙쏙들이 파헤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미국 쪽과 유럽 그리고 뭐 각국의 통화적인 부분의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어제도 뭐 오일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네네. 오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상품별로도 그런 지표가 있다면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상품별로도 이제 원유 재고 지표 그리고 어떤 천연가스 재고 지표 등등이 있죠. 네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KR인베스팅닷컴 보시면은 네. 금요일 12시로 딱 넘어가면서 즉 내일장 거래일에서 12시 자정이 딱 넘어가는 타이밍이죠. 네. 이때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재고 지표 발표가 이제 금요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요도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안 되죠. 네. 중요도가 일자리를 한번 모니터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중요도가 일자리로 표기되어 있지만 천연가스를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3자리라는 점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자체에서는 메인 종목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 자리를 주지만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강변동성을 가져가는 게 천연가스 재고량입니다. 맞아요. 천연가스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이게 내일장 11시 반에 있다는 점. 원래는 목요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휴일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로 넘어가서 11시 반에 발표가 일어나게 됐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와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해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원유 재고 건수 같은 경우에 수요일날 11시 반에 발표가 되고요. 천연가스는 목요일 11시 반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30분 이 재고 발표가 뜬다면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특히나 원유와 천연가스는 변동폭이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변동폭이 정말 최대로는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죠? 변동폭은 보통 이제 100틱에서 200틱 정도까지 네.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 발표 중에서도 시장의 포커스가 몰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이커 유즈 굴착 장비수가 연속적으로 23주 정가를 하다가 지금 주춤을 한 상태죠. 네네. 이 상태에서 터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유 재고 지표가 발표가 난다. 그러면 200틱 이상의 변동성도 가능한 맞아요. 상태입니다. 네. 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해서 거래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200틱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면은, 뭐, 트레이더님은 그 변동성을 네. 뭔가 좀 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네네. 재고 지표 발표는 이제 모델링이 좀 되어 있어요. 이제 주간 석유협회 재고라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 직전에 나오는 어떤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재고량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원유 재고에 대한 예측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델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간 석유협회 재고 부분이 예측치와 3밀리언 이상 차이가 날 때 기준으로 해서 해당 방향으로 오후장의 석유 재고 지표 발표가 차이가 난다는 점, 그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번 주를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원유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워낙 크루드 오일을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거래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으로 그 시간대에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확인했나요? 네. 네. 보시면은 주간 석유협회 재고치가 예측치 대비해서 저번 주에 마이너스 2.600 밀리언, 여기서 발표치가 0.850 밀리언. 그래서 3밀리언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약 3.2 밀리언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후장에 발표된 수치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동일하게 증가 쪽으로 나왔고 차트상으로는 하방 쪽으로 가리켰죠. 네. 이게 지금 예측치 대비해서 3밀리언 이상의 차이가 나실 때는 오후장의 석유지표 재고 발표치가 약 80%의 확률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 10년치 정도의 모델링을 통해서 표준 분포상으로 나타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려대 연구소 쪽에서 이 부분을 모델링해서 80% 확률로 이게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오후장에 해당 방향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라는 부분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매도다 매수다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시더라도 정말 보수적인 매수가 매도가 라인에 설치해 두신 다음에 오늘장의 예측치는 매도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면은 위에서 매도 포인트 정도만 한 계약 정도 레버리지를 최소로 줄이셔가지고 그 정도로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모델링이 80% 이상의 확률을 가졌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시지만 포인트를 가져가시지만 강변동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최소 계약수로 줄여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 트레이더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을 잘 취합해서 자신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유 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그 원유 재고 발표될 때 휘발유에 대한 부분, 가솔린 같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원유 거래를 하실 때는 휘발유나 그런 가솔린 같은 부분들은 최소한 무시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예측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발표치가 원유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분석해놓는 자료는 많은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방향에 맞았느냐 과거치 분석해서 보시면은 이 수치를 가지고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오전장에 물량을 어느 쪽으로 매집해놨느냐에 따라서 차트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정말 후행성으로 기관들이 나중에 좀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가솔린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유 재고의 실질 발표치와 차트의 방향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치가 기관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나왔다면은 선반영된 수치만큼 다시 회복세를 들어가고요. 혹은 미리 매집을 해놨다면 매집한 방향으로 추가 추세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예측하신다는 거는 좀 부족함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크루드 오일.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이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알찬 시간이었는데 내일의 강의도 상당히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내일 강의는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힌트 주세요. 내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많았는데 저희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부분이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좀 드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트레이더님. 제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마칠 내용은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전략과 뇌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다양하고 꼼꼼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트레이더님의 이 노력과 이 정성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기에 더욱더 소중한 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강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